여러분의 남편 혹은 남자친구의 속옷 서랍을 마지막으로 열어본 게 언제입니까? 아니면 남성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최근 1년 사이에 새 속옷을 산 기억이 있습니까?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의 계좌가 반토막 날지 모른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미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이 가장 신뢰했던 경제 지표가 뭔지 아십니까? 주가 수익 비율, 금리, 실업률? 다 아닙니다. 바로 남성 속옷 판매량, 일명 남성 속옷 지수였습니다. 경제가 위기에 처하기 직전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뉴스 속 전문가들의 떠드는 입이 아니라 바로 서민들의 가장 은밀한 소비 패턴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자는 정말 입을 게 없을 때까지 속옷을 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보루인 속옷 구매마저 미룬다? 이건 단순히 지갑을 닫는 수준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소비를 멈췄다는 뜻이고 실물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가장 강력한 전조 증상입니다. 지금 주식창 빨간불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시장 바닥에서 들려오는 이 섬뜩한 침묵이 느껴지십니까? 반갑습니다. 돈의 흐름을 팩토로 꽉 채워드리는 기자의 시선, 양봉희입니다. 구독 버튼 꾹 누르시고 저랑 같이 이 시장의 지저분한 껍질 한번 제대로 까보시죠. 방금 말씀드린 남성 속옷 지수, 이게 농담 같으십니까?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2007년부터 미국의 남성 속옷 매출은 급격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당시 월가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별것 아니라고 떠들고 있었지만 실제 가정에서는 이미 아버지가 구멍난 팬티를 꿰매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남성 속옷은 기본적으로 필수재입니다. 유행을 타지도 않고 밖으로 드러나지도 않죠. 그래서 경기가 조금 나빠진다고 해서 당장 안 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매출이 줄어든다는 건 가계 경제가 정말로 한계치에 도달해서 단돈 10,000원, 20,000원조차 아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자산가들은 뉴스에서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면 그 숫자를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대형마트의 속옷 매대나 쓰레기 폐기물 처리량을 체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소위 쓰레기 지수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면 당연히 버리는 포장지와 쓰레기도 늘어나겠죠. 경기가 침체되면 쓰레기 양부터 줄어듭니다. 또한 립스틱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경기가 어려울수록 여성들은 명품 가방 대신 비교적 저렴한 사치품인 립스틱을 산다는 경제 용어입니다. 그런데 남성 속옷 지수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단계입니다. 립스틱은 그래도 무언가를 산다는 행위지만 속옷 매출 하락은 소비 자체의 종말을 의미하니까요. 그렇다면 주식 투자자인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단순히 속옷 회사 주식을 팔라는 1차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건 소비재 기업들의 재고자산 회전율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 경기 침체 초입에 미국의 대표적인 의류기업이나 유통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이 꺾이기 전에 먼저 재고가 급격히 쌓이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공장은 돌아가는데 물건이 창고에 처박히기 시작하는 거죠. 기업은 아직 위기라고 발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블랙스완처럼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경제는 거대한 유조선과 같아서 멈추거나 방향을 틀 때 반드시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주가 상승이라는 달콤한 환각에 취해 그 신호를 무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앨런 그린스펀이 속옷 판매량을 주목했던 이유는 정부의 공식 통계가 나오기까지는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GDP 발표는 분기가 지나야 나오고 실업률은 경기가 망가진 뒤에야 올라가는 후행 지표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속옷 서랍은 오늘 당장 열어볼 수 있는 가장 빠른 리얼타임 데이터입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모든 소비를 끊을 때 역설적으로 현금을 쥔 부자들은 기회를 엿봅니다. 남들이 속옷조차 못 살 정도로 경제가 바닥을 칠 때가 누군가에게는 자산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는 최고의 박앤세일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으려면 먼저 시장의 바닥이 어디인지 가늠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감으로 때려잡는 게 아니라 이런 생활 속의 경제 지표들을 복합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능력 말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주위의 마트, 백화점을 한번 주의 깊게 둘러보십시오. 할인 행사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크게 하는지 보십시오. 유통기한 임박 상품 코너에 사람이 얼마나 몰려 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남성복 코너의 회전율이 어떤지 기자의 눈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그 현장 속에 진짜 돈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화려한 여의도 증권가 리포트보다 때로는 동네 마트 사장님의 한숨소리가 더 정확한 경기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그냥 재미있는 에피소드네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방송이 끝나는 대로 여러분의 관심 종목 리스트에 있는 소비재 기업들, 특히 필수 소비재를 다루는 기업들의 최근 3년치 재고자산 추이를 엑셀에 그려보세요. 만약 매출은 제자리 걸음인데 재고가 산처럼 쌓이고 있다면, 그리고 뉴스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로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투자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사소한 신호에서 거대한 파도를 읽어내는 통찰력, 그게 바로 여러분을 돈방석에 앉혀줄 핵심 무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팩트로 꽉 채운 경제브리핑 양봉인의 돈방석의 양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